치유 중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영양학이나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라고 대답합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치유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앤 레이스 박사의 레이키 그룹에서 한창 공부할 때의 일인데요. 학생 중 한 명이 뉴욕에서 온 영양학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은 자신의 문화권에서 먹고 자란 음식, 즉 people's food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먹고 그런 나의 선택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죠. 무엇이 슈퍼푸드다 하며 특정 식재료를 지나치게 흥행몰이하거나 또 특정 보조제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해롭다 할 때 너무 겁을 먹으면 음식이나 약물 그 자체보다도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큰 해로움을 훨씬 빠른 속도로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해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 별일 아닌데도 나쁘다 하면 진짜로 몸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또 긍정적인 취지로 별것 아닌 것을 좋다 하면 좋은 결과를 내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 하잖아요. 노시보와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인간은 자신의 의식이 흐르는 방향대로 몸조차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 유기농 식재료를 쓰면 좋겠지만 그러나 유기농이 좋다 하는 생각에 꽂혀서 가족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컨트롤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 하나 지키자고 나쁜 것들을 줄줄이 불러오는 결과를 목격하곤 해요. 식구들은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러다 보니 관계 자체가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대체로 유기농을 먹되 적당히 느슨하게 마음 편히 살면 안 될까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식재료가 나에게 오기까지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덜 손실됩니다. 먼 데서 온 비싼 식재료나 가공 과정이 복잡한 것보다 텃밭이나 마을 시장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는 뜻이겠죠. 근처에 텃밭을 두고 필요한 채소를 직접 따서 쓰는 제로 마일리지 레스토랑이 고급 식당으로 여겨지는 이유일 겁니다. 유기농 농법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키우고 운송하고 판매했느냐에 따라 식재료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재료들은 우리 손에 도착할 때 이미 에너지가 고갈돼서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손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소리로 어느 정도는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파동을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마지막 단계가 재료의 원상태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더군요. 그러니 요리 과정에서 아름다운 찬팅이나 노래를 흥얼거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재료나 음식을 지나치게 자제하느라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몸의 쾌락과 마음의 여유를 약간 허용하는 편이 오히려 자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제 몸에는 커피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을 생각이 없어요. 아침에 커피를 만들어서 옆에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정서적 즐거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커피 정도는 에너지 힐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치유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특별히 필요한 음식이나 식이법이 시기별로 계속 달라지더군요. 저는 15살에 조기 폐경이 되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몰랐죠.
돌이켜보면 중고등학생 때 이미 건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게 된 다음 20살 무렵에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 사이에 골다공증이 진행되었더군요. 온갖 검사를 다 한 의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20살의 뼈가 60대의 뼈 상태인 것은 우리도 처음 본다.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만간 8, 90대의 몸 상태가 될 것 같은데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잘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40대 초반에 셀프 힐링을 시작했을 당시 저의 뼈 상태는 알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치유 초기에 육포와 땅콩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저는 원래 고기를 잘 먹지 않았거든요. 소화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힐링이 진척되면서 몸이 좀 나아지니까 육포가 얼마나 땡기던지요. 마른 고기였기 망정이지 1, 2년 동안 먹은 소고기 양으로 하면 대체 얼마나 될까 가늠이 안 되네요. 땅콩도 몇 가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나자 어느 순간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대요. 그 다음부터는 우유와 해산물이 엄청 땡겼어요. 그렇게 치유를 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붉은색 고기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1년쯤 후에는 모든 육고기가 끊어졌고 그러고 나서 다시 1년쯤 후에는 해물도 계란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유와 유제품도 몸에 그리 받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물론 무엇이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소화 과정에서 온몸의 세포들이 웅웅거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온몸의 에너지가 음식 소화하느라고 많이 소비되는구나. 그럴 때 나는 피곤하네. 누워있고 싶어져.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굳이 먹을 필요를 안 느끼는 거고 또 먹지 않아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NS 선생님은 채식을 시도해봤지만 나는 고기를 끊기 어렵다. 나에게는 고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맛있게 먹기로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저는 원재료에 가까운 상태로 먹을 때 가장 맛있더라고요. 요리 과정과 조미료가 단순할수록 맛있고 그래서 과일이나 간단하게 조리한 야채, 또 깔끔한 국물, 잘 구운 땅콩, 두부 같은 것들에 항상 손이 갑니다. 저는 딱히 제 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업무적으로 하는 힐링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으른 편이죠. 그런데도 제 평생 동안 누려본 적이 없는 수준의 활력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물론 건강하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 몸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제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그래서 식생활에 대해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식이요법이 제일 좋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그때 몸 상태에 맞춰 식이요법을 바꾸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몸은 변화했는데 맞지 않는 낮은 기준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몸이 안 좋아졌어요. 힐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공포에 무너지는 모습도 종종 봅니다. 자기 몸에 대한 편견이나 고집을 바꾸게 도와드리면 또 금세 좋아졌다고 좋아하시고요. 원래 치유 과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긴 한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과정과 결과조차 많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고정된 패턴이 아닌 유연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